640번이에요. 폭이 20인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학교에서 정동 쪽으로 800, 정남 쪽으로 620 도서관이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발해서 횡단보도를 거쳐 도서관까지 걷는 최단 거리를 구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 전제가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 고속도로는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횡단보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사거리에서나 가능한 거니까 일반적인 도로에서 횡단보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반드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 얘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가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먼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학교를 기본적으로 여기다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정동 쪽으로 800을 갖고 정남 쪽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800이라는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교가 있고요. 쭉 갑니다. 쭉 가서 얼마만큼? 800만큼 가서 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지금 620m만큼 간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뭐가 있어서요? 도로가 있어서요. 그래서 도로의 폭만큼이 추가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도로를 지워버렸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로를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얘는 그냥 여기를 600이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시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손을 딱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이렇게 선이 딱 그려져 있었거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었거든. 요 사이에다가 다시 이렇게 늘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원래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새로 늘려. 그리고 이 틈 사이에다 뭘 집어넣어? 돌을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결국 이 도로가 없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가 800이고 여기가 600이었기 때문에 3대 4대 5에 의해서 여기는 1000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자 여기를 뚝 끊었다고 치자. 뚝 끊어서 이 그림 밑으로 내렸어. 이렇게 내렸겠죠. 자, 이렇게 내렸어.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20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 사이에 도로를 이제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도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쭉 내려와서 도로를 건너서 쭉 가는 이런 구성이 만들어지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시험아 괜찮겠어? 요게 이제 까다로운 문제긴 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닌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게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맞아? 아는 거 맞아? 이해된 거 맞아? 풀 수 있어 이제? 진심을 다해야 돼. 아니면은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다른 방법. 끄덕끄덕 이용이는 할 수 있겠다는 소리야? 오케이, 좋아요. 다른 분들도 괜찮겠어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식도 있고요. 여기 강물이 흐르기도 해요. 강물이 흐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최단 거리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 1000하고 여기 20도 더하셔야 돼요. 1020이 나와야 이 녀석의 최단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친절한 질문. 모르겠어서 왕 얘기했잖아. 아니 다음에 넣어줄 다음에 진짜 아, 여기는 없어? 네. 시우야, 여기는 괜찮겠어 이제? 지율이는? 찝찝하면 해. 몇 번? 풀어보고 싶어? 그래요? 수진이는? 시영아? 지금 안 졸고 있습니다. 빨리. 자, 없어? 이제 없어? 괜찮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거 행복한 1등 할 때 보면 재밌는 녀석들이 있어요. 재밌는 그림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자. 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거고. 요것도 추가되네. 와, 재밌네. 요거 재밌겠죠? 내가 좋아하는 문제가 사라졌네? 이런. 기장판에 제가 도형파트에 좋아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문제가 사라졌네. 한 10년도 더 된 도형사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에서 질문 가봅시다. 몇 번 가볼까요? 아니야, 집합. 마플 집합. 아니, 마플 집합 나왔잖아. 마플 집합에서 질문. 이거 괜찮아요? 질문 없어? 시험아, 마플 집합에서 질문. 없어? 괜찮아? 시우는? 시우는? 괜찮아요? 준정이는 안 했을 거고. 아니 저 앞에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실력 따지기 가볼게요. 자, 실력 따지기 질문 한번 가봅시다. 아까 보니까 19번, 20번이 일단 있었고요. 집합의 연산의 실력 따지기. 일단 19번 아까 20번이 있었기 때문에 자 19번, 20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 질문 받을게요. 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문제를 풀게 하였으나 A를 맞춘 학생의 집합과 B를 맞춘 학생과 C를 맞춘 학생의 집합, 그냥 일단 무난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와 C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교 B와 A교 C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B교 C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여여의 교집합이 7이다 이런 표현을 던졌어요. 일단 이걸 단순하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일단 A라는 값이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B가 35라고 되어 있고요. C가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A교 B가 1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교 C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뭔지를 아세요? A의 여집합 바깥쪽과 B의 바깥쪽과 C의 바깥쪽의 교집합은 당연히 이 바깥쪽이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7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 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3개짜리에서 최소값이 나오면 진짜 어렵다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뭔가, 그치? 좀 뭔가, 그래.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원래 2개짜리에서 교집합의 최소값 어떻게 구했죠? 서로수. 맞죠? 서로수가 되면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수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합집합이 전체가 되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정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뭘 고정시킨 거냐면 합집합을 고정시켰어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을 몇 개라고 고정시켜버렸어요? 93개라고 이거 고정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고정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자. 이게 고정이 돼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일단 이게 원래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N, A, N, B, N, C 그리고 마이너스 N, A, 교 B, N, A, 교 C, N, B, 교 C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하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40, 35, 52라는 값은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15라는 값도 주어졌고요. 얘가 10이라는 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저 부분 말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렇게 더해서 얘를 빼고 얘를 더하는 구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빨간 부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빨간 부분 계산하는 방법은 자, 교 더하고 세 개의 교집합을 몇 번? 두 번 빼줄 거예요. 다시 교를 구하고 세 번 적힌 교집합은 몇 번? 두 번 빼줄 거야. 왜 세 번 더해졌으니까? 자, 우리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머리를 굴려보자. 얘네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야. 그죠? 얘네들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5하고 10이라는 값이 이미 고정된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랑 얘만 남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값은 알아요. 왜? 얘가 지금 93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더했어요. 40, 70, 127에다가 자, 이것들을 뺐어요. 천천히 127에서 25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연산해 준 거죠. 요만큼을 다시 연산을 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걸 연산해 줬더니 얼마가 됐어? 93이 됐어. 그러면 자, 이 아이의 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계산상으로? 마이너스 9예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9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여기서 교 하나랑 그리고 이 교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교 한 개. 제가 이걸 이렇게 쪼개봤어요. 이렇게 쪼개본 거예요. 자, 교 하나랑 요 녀석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가 마이너스 9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 9는 플러스야. 여기로 가볼게요.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부호만 바뀌면 돼. 그쵸? 부호만 바뀌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9가 플러스 9로 바뀐 상태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문제는 자, 이들은 이제 구해진 거야. 어떻게 보면 고정된 값인 거야. 여기까지는. 그럼 누구 남았어?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 하나 남은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값은 작아지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3교의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쵸? 봐봐. 이거 정해졌어. 문제가 던져줬어. 아직은 얘네 둘이 얼마인지 각각은 모르지만 어쨌든 얘네들을 교집합 요거 A와 C의 교집합 요거 B하고 C의 교집합 요 녀석이랑 저 3교 저걸 연산한 값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진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값이야. 남아있는 게 이거 하나거든. 근데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빼는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많이 뺄수록 작아지겠지. 한마디로 3교가 최대가 될 때 이 녀석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문제에서 우리한테 던져준 내용은 이거야. 저 비교 C하고 요 녀석을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9라는 i는 던져줬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거는 맞아요. 그렇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빼고 이 녀석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온 거니까 이 둘의 차이는 얼마만큼? 9만큼 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뭐 20이다.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얘는 플러스 11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녀석의 최대값.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가 한 개일까?
이거 마냥 키울 수는 없잖아. 맞죠? 최대값을 마냥 키울 수는 없어. 왜? 이만큼이 지금 15고 이만큼이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아이의 값을 마냥 키울 수는 없다. 맥스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진짜 그게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제가 여기를 10으로 설정하면 여기는 5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얘보다 얼마가 2가 더 커야 돼요. 실제로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하고 10이 들어갔으면 여기는 25가 될 거고요. 19, 24가 들어갔으면 여기 11이 될 거고요. 52에서 19를 뺐으니까 33이 될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무슨 잘하시는 거예요? 20, 30, 30, 60, 93, 100 맞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아이는 그냥 얘보다 무조건 9가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상관없어. 왜 여기서 땡겨오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땡겨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단 첫째 조건이 여기가 15라고 돼 있고 여기가 얼마? 10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3교로 가능한 3교의 최대값은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 얘네들이 알아서 하면 얘는 그냥 여기서 땡겨오면 되거든. 만약에 여기가 7이 되면 그냥 여기서 2 더 주면 돼. 여기서 5가 되면 여기다가 2씩 더 주면 돼. 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수동적이야. 얘가 정해지면 그거에다가 그냥 9만 더하면 되는 개념이야. 3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는 이 3교라는 값을 내가 x라고 했다. 그럼 이 녀석은 뭐야? x 플러스 그냥 9라고 설정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x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근데 x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15하고 10만 영향력이 있어. 그럼 우리 생각하겠지? 15하고 10이 겹치는 부분의 최대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풀이가 돼버리는 거지. 15하고 10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의 최대값은 당연히 10이 되는 거 맞잖아. 포함관계 성립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10이 된다. 요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지금 틀린 부분이에요. 느껴지지? 그러니까 3개짜리의 최대 최소가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이 돼버려. 그래서 학교 시험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실제로 원당도 빼고는 나온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교육청 기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나오면 요 정도 레벨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주어져 있는 값들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면서. 그렇죠? 한 번씩 쭉 이렇게 제가 굉장히 최대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왜 그런지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보통 이제 막 고등학생 한 2학년이나 3학년들이 만약에 이거 풀이를 저한테 요구를 하면 야 당연히 교집합과 교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이 녀석이 최대값이잖아. 근데 왜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하보니 요 녀석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한 많이 잠식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두 개가 뭉친 거잖아. 그치? 근데 두 개가 뭉친 거가 최소가 되려면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뭐야? 다 끌어당겨버리면 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였던 거야.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갔던 거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지. 자, 얘랑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20이고 이 녀석이 15고 얘가 11이래. 그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겹치는 부분을 최대한 늘리면 최소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얘는 수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미 드러나 있는 15와 10의 그것만 가지고도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15하고 10의 최소값 얼마? 10이라고 끝나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또다시 낸다? 그럼 너희들은 나이스를 외치면서 그냥 두 개 교에 그냥 최소값 구하면 돼. 만약에 이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교가 최대한 떨어져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이제 그런 맥락인데 그렇게까지 가면 결이 달라. 이 녀석이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산식이 좀 더 복잡해지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 합집합이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 전체의 기준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최소값으로 맞기에는 세팅이 안 돼요. 최대값으로는 살벌해집니다. 그냥 던지는 게 속 편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가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재밌는 문제죠.
A하고 B는 전부 다 원소가 3개씩 주어져 있습니다. X가 A의 원소이면 X에다 K를 더한 값은 B의 원소예요. 근데 K는 상수입니다. 근데 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는 몰라요. 단지 고정된 어떤 값입니다. 그리고 B에서 A를 뺐어요. B의 원소들에서 A 원소를 뺐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이 남았습니다. 그럼 B에는 1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15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고 자, 이제 써볼게요. 자, A라는 원소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B라는 원소는 이 A라는 원소에다 똑같이 K를 다 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제가 임으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이게 A의 원소들입니다. 자, 크기 수는 그냥 나열한 거야. 왜냐면 원소가 3개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해야죠. 얘네들을 K를 더한다는 건 이 3개의 원소가 K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가겠지. 이해되시죠? 똑같이 더해지니까 똑같이 움직일 거야. 그렇죠? K가 만약에 음수면 이쪽으로 가겠죠? 맞죠? K가 여기면 움직이지 않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B에서 A를 뺐어. 그랬더니 1이 남았대. 그럼 생각해보자. B라는 원소가 1이 남았다는 건 얘가 K를 더했을 때 가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교차하는 거 빼고 남은 게 이게 1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자, 또는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럼 이 교차하는 거 2개 빼고 검은색이 남겠지.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빨간색이 1이냐 검은색이 1이냐 이 싸움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A의 원소의 합은 15래.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이거 3개를 더하니까 15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검은색이 1이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뭐 딱히 뭐 증명할 것도 없죠. 얘가 1이 돼버리면 얘네들 다 1보다 작은 애들 더해서 15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1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봐봐. 얘가 요거 잘 봐봐. 검은색과 파란색이 간격이 있었잖아. 식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이 좀만 길었어. 자, 어쨌든 자, 요가 이렇게 왔을 때 얘랑 겹쳐졌지. 자, 그러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의 간격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뺐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C 마 K가 되고 B 마 K가 되고 더하기 K. K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겠죠? 더하기니까. 그리고 여기가 A 플러스 K인데 이 A 플러스 K라는 값이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문제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해보자. A, B, C의 값을 더하면 얼마? 15라고 주어졌어요. 자, 여기 이미 답은 끝났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5다. 그런데 이들의 간격이 어때요? 같죠? 봐봐. A랑 C를 더한 값을 2로 쪼개면 누가 돼요? B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왜 간격이 똑같으니까 중점이잖아요, 중점. 시영아! 정신 차려. 놀랬다. 자, 정신 차려. 자, A랑 C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B로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 봐봐. A랑 C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3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A랑 C를 더한 값은 2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B가 되겠죠? 그럼 B의 값이 얼마야? 5가 된 거야. 자, B의 값은 5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B의 값은 5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간격도 당연히 어때요? 같죠? 요거 이해되시죠? 애초에 둘이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봤자 간격이 똑같습니다. 1하고 5네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누가 봐도 3이죠. 간격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7입니다.
그래서 B의 원소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B는 요거 3개 더하시면 되겠죠? 답은 얼마? 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요게 근데 이 동네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옆 동네는 나오거든. 제가 이거 백석 보드만 아니 백석이란다. 저쪽에 남고 있는데 맞아? 마전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남고 저쪽에 있지 않아? 이름 까먹었어. 갑자기 바보가 됐나? 남고 있는데 저쪽에 백석인가? 백석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공고? 아 공고 아니야. 공고에서 이런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 야, 공고 무시하지 마. 공고는 공수 1 가지고 1년 동안 배워. 공수 2로 2년 배우고 2한테 공수 2 1년 배워요. 원래 그 특성화 고등학교 가면은 공수 1, 2밖에 안 합니다. 대수를 안 배워요. 1학년 때 공수 1 1년 동안, 2학년 때 공수 2 1년 동안, 3학년 때 공수 1 없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입시해야 되는 아이들만 따로 반을 하나를 구성해서 걔네들만 따로 수업을 해요. 원래 특성화고는 그렇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에. 특성화고 졸업한 애들만 따로 거기서 한 명씩 뽑아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해도 걔가 이제 그 수업을 따라가느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덥거든,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쪽에 있는데. 탑병원 근처에 있는 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20번 했고요. 자, 또 질문. 몇 번? 하세요. 애매하면 하세요. 시원, 애매하면 해야 돼.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안 풀었으니까? 준정이는? 바이브를 안 가져왔어. 바이블 한 번. 자, 이쪽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명제하다가 말았어요. 그쵸? 야, 질문 받으니까 오디오 소리 끝났네. 53분? 시험이는 한 2, 30분 잔 것 같은데, 그지? 이제 밥 먹어야지. 자고 일어났으니까, 그지? 배고프잖아. 그래요. 자, 53분인데 애매하죠? 자, 여기서 뭐 우리가 명제를 들어가는 것도 애매하고. 자, 일단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지성이는 1시에 온대. 지금. 안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준이도 뭐 지성이 뭐 지우가 이제 외롭지 않겠네. 자, 준정이가 너를 비즈니스 관계로 인지하는 거라면 친구가 사실 없어. 주저랑 네. 지우가 정의 공주에 있어서 좀 챙겨주고. 준정아? 네. 지우 친구 해줘. 네. 오, 지우 좋겠다. 이제 친구 해줄게.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